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KCTV 오유진 앵커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 공동 보도협약을 맺은 KCTV 제주방송과 제주 인터넷 언론 5사인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도민일보,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90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제주 현안에 관한 공통질문과 후보들이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앉은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입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수영입니다. 네, 후보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출마한 후보들의 프로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부후보는 올해로 44세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9억 8천만 원이며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입니다. 올해로 47세인 오 후보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제8대와 9대 제주도의원을 하면서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입니다. 올해로 53세인 오 후보는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국민의당 중앙당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산은 모두 6억 9천만 원을 신고했고 전과 기록은 한 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훈입니다. 저는 1993년 저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 최초로 국회를 상대로 4.3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4.3 도민연대 사무국장을 거치면서 1999년 12월 16일 4.3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 인생 중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제8대, 제9대 제 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시스템, 도정운영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증된 일꾼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일당 독주를 막아야 하는 이번 4.13 총선거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을선거구 새누리당 후보 부상일입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사람을 이기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변화에 10년이 걸린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1년이면 충분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세계 경제 위기와 맞물려 우리 국민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중요했지만 삶의 질의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 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2번의 실패를 겪으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고 도민과 함께 도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대위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중앙인맥도 탄탄히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제주의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부상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수영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 개혁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 시작 14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됐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말씀들 하십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마인드, 전문적 식견, 비전 갖춘 지도자 없었던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오수영, 세계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했습니다. 국제관계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땅의 민주화와 모순된 사회를 바꿔보기 위해서 치열한 사회개혁 운동 17년 경험 갖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 지겨운 국회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제주의 담대한 변화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공통질문, 제주 현안에 관한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4.3 문제입니다. 제주 4.3이 올해로 68주년을 맞습니다. 진상규명, 그리고 대통령 사과, 그리고 국가 추념일 지정까지 대정부 7대 건의안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고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1분 내에 맞춰주시고요.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당장 해야 될 문제는 4.3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유족회 지원 근거와 그리고 희생자 신고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 나아가서 지금 추가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예산 지원을 확보해야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개별적인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그들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16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희생자 개개인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의 서신 한 장 보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추모제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국가의 사과도 있었고 또 그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동시에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오수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정말 어렵게 싸운 결과 4.3 특별법 통과되었습니다. 4.3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 이루어지고 희생자 선정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끊임없이 이념 시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희생자 재심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5.18 운동 이념 시비 없습니다. 유명 정치인 경쟁적으로 참배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를, 제주 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4.3 이념 시비 그리고 4.3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사 이야기하고 있을까 때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호남이나 영남에서 이런 4.3 문제 일어났어도 이렇게 이념 시비, 희생자 재심사 문제 이야기했을까요? 자괴감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 4.13 총선에 새누리의 표를 몰아주면 제주도민 이렇게 계속 놔둬도 된다, 재심사해도 된다 이런 생각할까봐, 오해할까봐 걱정이 듭니다. 정말 걱정이 듭니다. 이번 총선 통해서 4.3 안전 해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영은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제주 4.3 문제, 제주도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4.3 유족과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4.3 유령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4.3에 대한 추가 진상자격과 명예회복 조치보다는 오히려 희생자 재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도민들을 더욱더 아픔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3월 26일 행불인 유족회가 다시 창립이 되었습니다. 왜 창립되었습니까? 수영인 명부에서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우리 희생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3 문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대표 공약을 2분 내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오수영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공약을 크게 7가지 분야, 민생, 경제, 청년,
여성, 사회복지, 그리고 정치행정 분야, 그리고 제주시 을지역 특화된 발전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 현안 해결 공약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7가지 공약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 저는 특히 제주 지역 사회의 어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0 맞춤형 제주 농수축산업, 관광산업, 신산업 육성 전략 입안하겠습니다. 이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제주 농특산물 유통공사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관광공사 있습니다. 삼다수를 위한 제주개발공사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공사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인 그리고 기간산업, 1차 산업 기간산업이죠. 그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사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시급히 그리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차 산업 문제 관련해서 농특산물 유통공사 설립해야 되고요. 이것 말고도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소득의 제주화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부동산값 안정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 일자리 분야입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 시 제주 소재 지방대학 출신자 최소 50% 이상 채용 의무화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시장 직선제 도입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예, 오수영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영은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2002년도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비전이었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전을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국제자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더불어 도민이 살아가는 더 잘 사는 제주를 만들 시대가 됐습니다. 제주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과 정의 조항,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내용을 바꿔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왜 우리는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과 들어오지도 않은 자본과 들어오지도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됩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이미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저희도는 14%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 붕괴되면 제주 경제는 더욱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산업진흥정책이 다시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저는 특히 구자읍, 우도면, 조천읍 지역에 채소 재배 작물을 중심으로 한 수급관리조절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신고제의 의무화, 그리고 수급 조절 장치, 그리고 유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 문제를 매년 5% 인상되는 것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자 회의도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문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지되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민 여러분, 저는 제 공약을 말할 때 항상 제주 4.3 특별법의 개정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 4.3 특별법의 시민단체 초안을 만들고 그것이 입법되는 과정에 제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기존에 여러 번 발표를 통해서 저희 핵심 공약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1차 산업과 관련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의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보육 부분에서 맞춤형 보육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좀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점이나 또는 보육료의 그 현실화를 통한 보육 지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 우리 도민 여러분이 되겠죠. 도민 여러분들의 이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방법을 찾고자 공약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여성의 의무복직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그 70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이 수도권 지역은 전철이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교통수단이 없는 제주인 경우에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노인 의료비의 정액 구간을 확대해서 지금 충분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노인분들의 의료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청년인 경우에는 국제 인턴제를 보다 내실화 있게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구축해서 거주와 관련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맞춤형 행복주택 사업을 벌여 그분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잘 아시는 대로 사회자를 대신해서 각 후보님께서 5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질문을 하시기 전에 답변할 후보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본인의 주장을 너무 길게 펴지 않도록 질문은 1분 이내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후보 먼저 시작하시죠. 네. 부상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볼 생각이 있는데요. 우선 4.3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현재 4.3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배상을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4.3 희생자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배상을 추진하겠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공약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거나 국민의당 후보가 이 공약을 추진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새누리당 후보가 이 공약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고, 만약 이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 중앙당 정책 공약으로 이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의지는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와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불행히도 새누리당의 입장이 4.3에 대해서 이념 논쟁으로 이끌고 간다거나 또는 4.3 희생자를 홀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에 제정될 당시에 이걸 먼저 발의한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새누리당이 보여준 4.3 특별법의 제정 이후 명예회복과 추가적인 진상조사 작업, 그리고 추념의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을 안 하는지, 왜 행정자치부에서는 왜 추가 재심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교과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왜 일관되게 새누리당은 보수당의 입장에서 4.3 문제를 계속 폄훼하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새누리당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그 새누리당의 후보인 부상일 후보께서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안 하고 바로 이제 배상 문제를 하겠다라고 일종의 이제 그 표를 일식한 그런 공약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답변해 보시죠. 예, 제가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4.3의 희생자를 재심사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정부의 입장이고 그걸 막은 게 새누리당입니다. 정부와 그리고요. 새누리당을 그렇게 자꾸 지난번도 토론할 때 잠깐만요. 오영훈 후보자님. 아니, 잠깐, 제가 답변을 해야죠. 아무리 주도권을 갖고 계셔도. 정부와 여당의 문제를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누리당 우리 부상일보가 당선됐다고 칩시다. 근데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4.3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관련 장관이 답변을 해서 재심사를 또 추진을 합니다. 그럼 그때도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겁니까? 막아내는 게 당의 역할이죠. 그럼 지금도 막아낼 수 있어야죠. 제가 얘기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네.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건 매도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4.3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셨는데 4.3 예산의 전폭적인 증액은 이명박 정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3 추념일 지정, 이거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박근혜 네. 정부에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예, 것은 그건 일단, 사실을 예. 호도하는 그럼 것이고요. 두 가지 허위 문제에 사실에 대해서- 해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를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 부상일 후보께서는 이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 특히 이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를 선집행해서 우리 지방 정부가 그 책임을 떠안아서 선집행 후정산하는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죠,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리과정 예산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약속하신 내용을 지금 뒤집어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십니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올바른 좀 정책입니까? 아니요, 좀 더 이제 아니, 올바른 정책인지 아닌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왜 제가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답변을 강요하지 제가 주도권을 마시고요.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주도권을 답변을 갖고 있는 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고 네, 일단 빨리 답변하시죠. 답변은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올바르냐 아니냐의 개념이 아니고 네. 좀 더 세련되고 법 체계를 잘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변화는 어떤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아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을- 보완 조치가 필요한 거죠. 보완 네. 조치는 잘못된 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저도 인정하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네,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면 되겠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예, 네, 다만 거기까지- 그 내용, 네, 좋습니다. 네,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부모님, 예, 답변이 부족했다면은 본인, 바로 지금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예. 부상일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오영훈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요. 저의 생각과 비슷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영훈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그 3월 22일 모 언론하고 대담을 하실 때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대표와 친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라며 제3당이 자리 잡기 어려운 구조에 수권 정당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합류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난번 다른 그 언론사 토론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네네. 그 복지국가 정당이라고 가칭 얘기되는 그 창당 준비 모임에 저는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었어요. 창당에는 그럼- 참여를 안 했죠. 창당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네. 수권 정당, 즉 권력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이고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또는 추구하는 바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권 정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는 대한민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가 실현돼야 합니다. 저는 그게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유럽에서는 그러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높은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문제고요. 그것이 수권 정당이라고 했을 때, 즉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저는 제3정당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네. 상황에서는 저는 제3정당이 자, 불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결국은 이제 수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제3의 정당은 수권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이해를 잘못하고 질문이 안 계시는데,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이 아직 안 네.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정당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오영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네. 새누리당만 물리치면 네.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런 구조가 돼버려요. 결국 그건 권력의 싸움밖에 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영훈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념과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야 될 바를 네.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어떤 수권 즉 말 그대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네. 그
그 생각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까 설명하셔서 제가 알았고 제 질문의 취지가 그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네네. 게 있으십니다. 네네. 예, 누리과정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선집행 후 정산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정책을 말씀하셨고 그게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에 대해서 오영훈 후보자께서는 네. 선집행 후 정산이 안 된다. 그걸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예. 반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질 일이지 그걸 지방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책임자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한 내용입니다. 이미 또 그 누리과정이 무상교육은 이미 진행이 되어 왔고 이미 받아왔던 겁니다. 이미 받아왔던 것을 중단시키고 지방재정이 이걸 책임지라고 한다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책임져왔던 걸 떠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가지 그럼 다시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다시 지는 물어- 겁니까? 이미 받아왔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미 받아온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죠? 이미 받아온 방법은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 시스템 하에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상황처럼 안 교육청이 받아왔습니까? 아니요.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을 네. 집행하는 방법으로 했죠. 지금 방법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그렇죠. 받아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죠. 꼭 다른 지금 것처럼 현재 말씀하시는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받아왔던 방법, 그럼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그래서 거고요. 교부금으로 근데 지급하고 있죠. 그럼 교부금을 자, 오영훈 줘야죠. 왜 안 후보자님. 주겠다고 자,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약속한 그 거를. 교부금은 작년에 지급이 됐고요. 지금 제가 여쭙는 거는 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그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결해야 될 방법을 얘기하는데 저는 원희룡 도지사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방 교육재정 부담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왔습니다. 근데 교육청의 예산이 지금 부족해요. 그러면 교육감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해야죠. 자, 왜 정부의 알았습니다. 입장대로 오영훈 후보자님. 선집행 후정사로 얘기를 그러니까 나갑니까? 지금 오영훈 후보자님 네. 말씀은 지금 당장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다. 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제가 들리네요. 네, 당장 여기 지급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이따 보충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십시오. 네, 부상일 후보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만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44세입니다. 44세. 제가 53세니까 많이 젊으시군요.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총선 선거 처음 출마하고 정당 활동 시작한 지 이제 불과 2년 됐는데 이번에 출마가 세 번째 맞죠? 예, 맞습니다. 2008년도인가요, 처음이? 예, 2008년 예, 그 당시 18대 김태환 도정 때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이 2012년도? 예, 2012 우금민 년입니다. 도정 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 맡으셨고요. 그때 현명관 회장님이 한나라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혹시 도당위원장으로서 그렇습니다. 무소속 후보인 현명관 회장 지원했었던 것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좀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1995년 민선 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민선 6기입니다. 민선 자치 시대에 들어서 우리 제주 사회, 제주 정치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병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견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큰 병폐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걸 병폐라는 표현을 쓸 만큼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이라는 표현을 됐습니다. 썼으니까. 부모님, 알겠습니다. 지금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꼭 꼬집어서 이야기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 주도권 시간이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른바 제주판 삼김 정치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의 줄세우기, 공직사회의 편가르기, 그리고 도민사회의 편가르기, 그리고 이로 인한 제주사회의 갈등과 대립, 결과적으로 제주 발전의 어떤 역동성, 원동력을, 에너지를 갉아먹고요. 도민사회를 갈라놓음으로써 제주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제주 정치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청산해야 될 구태다. 그리고 제주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 너무 추상적이어서 대답을 못 하셨는가요? 모르겠지만 그 원희룡 도지사 도민들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도민들이
원지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도민들은 그 당시 제주판 삼김 정치 청산하자, 새로운 변화 개혁하자 이런 도민들의 여망 그렇게 반영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 대답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 토론에서 원희룡 마케팅 얘기 나왔을 때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를 긍정적 시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신가요? 네네, 그거는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그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실제 선거에 개입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생각에 문제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변함이 없다 이거죠. 네네.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직 도지사가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말이죠. 도민들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특히 공직자들은 눈치 보게 만듭니다. 도민 사회 전반이 선거로 선거 때문에 갈등을 만드는 큰 원인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 농산물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아픔했던 그때입니다. 그 시점에 도지사께서 도정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그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을 만들어서 이 도민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더 증폭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좋다고 여기는 부상일 후보 저는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상일 후보 젊은 정치인,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아쉽고요. 저는 정치 잘못 배우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할 게 없나요?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리죠.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 발족됐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참여했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흡족하십니까?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시길 바랬죠. 예, 언론에서 보니까 우금민 전 지사님, 김태환 전 지사님을 비롯한 전직도지사 4분, 그리고 그 전직도의회 의장님 4분, 전직 지사님 측근 인사도 가세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더군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인정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네, 그분들 다 당원이시고요. 당원이 당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부상일 후보님, 그 어제 공개한 오 후보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어떻습니까? 진행하면서 좀 예,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30초 좀 준다고 부족한 그러는데. 시간 좀 부족하시죠? 예.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순서는 저 새누리당 네. 우리 부상일 후보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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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그 오수영 후보자님께서 원희룡 도적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우려는 우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우려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도정이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런 우려가 더 없도록 앞으로 이제 더 고쳐나가야겠지만 지금 그게 우려가 현실화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유권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당 오수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그 어제 부상일 후보 선대위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그 선대위 명단을 보니까 그 선대위원장에 전직 도지사님 측근 인사라고 불리는 모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대위 총괄 본부장에는 그 전직 지사님의 역시 측근 인사 포진돼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거 기후에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뒤 정황상 그리고 이제까지 제주의 선거 문화에 여러 가지 병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아까 부상일 후보께서 맞춤형 보육제도를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라는 것은 아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종일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를 증명할 수 있는 분만 한해서 그 종일반을 운영을 하고요.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후 3시까지만 운영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요. 그 피해 금액은 월 4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공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관한 공통 질문입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을 목표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즉 제주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모두 전환하고 전기차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있는데요.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후보들의 생각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국민의당 오수영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세계는 화석 연료 사용 기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등이 세계 빈부를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는 말이죠. 탄소 배출 없는 그런 생태 경제 누가 먼저 이뤄내는가에 따라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이 좌우될 겁니다. 우리 제주는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환경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가능하면 줄이고 탄소 없는 섬 만드는 것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주가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등을 통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2030년보다 더 앞당겨 이를 실천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다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시책 필요하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 사업,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 미래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2030년도까지 37만 7천 대를 보급한다는 이러한 목표 수치에 너무 정량적 접근에 인해서 보다 폭넓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그리고 관련 기술, 즉 핵심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상당히 큰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게 도민의 비용으로 전가되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생산이 불규칙한 친환경 에너지의 불안정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의 안정망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앞서 제가 오영훈 후보자께서 맞춤형 복지와 관련된 말씀하신 걸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 공약에 맞춤형 복지를 개선하겠다, 그 시행시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셨던 그런 것을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영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적인 근거나 또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인프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보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기술 개발의 속도가 지금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0년 뒤를 어떻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술 개발의 속도에 비추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재생 에너지 100%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이 취지, 이거는 꼭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처리 용량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도는 2018년 5월까지 동부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봉계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대도민 차원에서 우선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5월 준공 예정인 동부 처리장의 시설 속도를 좀 더 빨리 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절차가 저희도와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상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오영훈 후보자의 대책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재활용하면 쓰레기가 아니죠. 그런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리수거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분리수거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의 문제도 있지만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쓰레기 차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동인구, 즉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제주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의 상당량도 같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수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저는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쓰레기량을 줄일까? 두 번째, 과포화된 쓰레기장 대책 더 확충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세 번째, 나쁜 쓰레기를 좋은 쓰레기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줄이는 문제 관련해서 사실 쓰레기량 억지로 줄이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는 것이 이익이 된다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장 처리 확충 문제인데요. 제 고향 구자읍 거기에 동복리 주민들이 2014년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남들이 다 꺼려하는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통 큰 결정을 했습니다. 과감한 인센티브, 획기적인 지역 발전 지원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장 처리 시설 무한정 확대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 문제 고민해야 됩니다. 도민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적 시스템 개발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원 순환 사회 생태 경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은 카지노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외국계 자본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카지노 설치를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신규 카지노 허가 내줘야 된다 또는 말아야 된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부상일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카지노 수가 8개에 이르고 있고요. 새로 이제 2개 정도 더 신규 허가가 날 예정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카지노 수 자체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허가 자체는 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카지노를 전제로 투자가 확정됐고 그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과 제주도가 대외적으로 어떠한 신뢰도를 갖느냐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반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카지노는 너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집단화해서 카지노의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카지노가 이제 종합 문화적인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카지노의 업태가 바뀔 수 있도록 행정이 적절히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수용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카지노 신규 허가 반대합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그리고 외국 자본 유치할 때 마치 인센티브 주는 것이냐 카지노 시설을 포함시키려는 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태 신화 역사공원 그렇고요. 연동 드림타워 그렇습니다. 제주에 카지노 시설 있어야 된다는 것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주를 도박 관광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도에 나체 해수욕장 만들자는 황당한 주장 떠오르게 합니다. 제주의 관광, 건전한 관광지로 육성돼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카지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 카지노를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전국에 있는 16개 카지노 중에 50%에 이르는 8개 카지노가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카지노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지역사회로 제대로 환원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년에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8군데 카지노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은 2,4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를 관광개발기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4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액 중에 10%만을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것, 그 나머지 매출액은 전부 역외유출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카지노 신규 허가가 시급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공통 질문은 과실송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들이 수익을 내게 되면 이 이익을 해외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투자에 대한 정당한 조치다 하는 의견과 함께 교육을 지나치게 이윤 추구에 이용하고 있다 하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분,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오수영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과실송금 제도 도입하는 것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됐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돈의 하부 개념으로 두면 안 됩니다. 교육 지나치게 경제 논리 가지고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원희룡 도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잉여금 전출 범위를 40%로 제한하는 거죠. 그 전제로 과실송금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주도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이성문 교육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만약에 잉여가 발생한다면 그 발생한 잉여나 이익을 외부 법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교육 산업의 발전에 그리고 교육의 발전에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네, 다음은 오영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영어교육도시 조성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 취지는 해외 유학으로 이렇게 몰리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어떤 외화 유출이 없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NLSC 같은 경우에 NLCS죠. 2014년 개교한 이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54명 중에 2명만 국내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미국과 영국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과실송금 제도가 허용이 되어버린다면 제주도만 그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전국에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전부 다 과실송금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논리, 아까 오수영 후보께서 안 된다고 하셨지만 경제 논리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천 송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더 많은 국제학교가 인천 송도로 몰릴 것입니다. 제주의 국제학교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상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오영훈 후보자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는 과실송금을 허용하지 않고 인천 송도는 허용을 해서 그래서 인천 송도에 몰리는 것은 허용한다는 취지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실송금의 문제는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생각할 때 아까 오수영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의 기업화 또는 사기업화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교육 자체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 돈벌이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엇인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정말 좋은 학교가 여기 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 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유인책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후보들의 의견이 쨍쨍 부딪히고 있는데요. 자, 주도권 토론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후보 먼저 진행하시죠. 네. 부상일 후보께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후보자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상일 후보의 재산 목록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본인 소유와 이제 부인과 이제 공동 소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제 아파트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실거래가가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직 거기서 사시는 것인지. 아, 예. 그 보유 경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매로 나온 물건이었는데요. 그 물건을 우리 뭐 요새 그 경매로 인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공매로 나온 물건을 제가 이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공매에 참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저에게 낙찰이 되어서 이게 사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공매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수익을 위해서 그게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청담동에 살기 위해서 혹시는 살았었는지 살기 위해서 그 건물을 취득했던 건지 그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취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살아본 적은 있는, 있습니까? 아니 아직은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어서 거기 네.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살고 있지는 못하고요. 예, 예. 그럼 앞으로 살 생각이 계십니까? 거기 청담동에서? 그 제가 빚을 갚으면은 집을 취득하려면 또 그만큼 대출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빚을 갚게 되면은 세입자가 이제 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저도 부상일 이제 살고 후보께서는 싶죠.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제주도민과 호흡해왔고 제주도민과 더불어 제주도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서두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과정에서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를 공매 절차를 통해서 취득했다.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미 지금 제주도에 있는 연산로 인근에 이제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투기 목적으로밖에 이해하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물건을 살 때 사실은 네네. 제가 제 개인 재산이 공개가 되었으니까 아시겠지만 네네. 제가 이제 빚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투기 목적이라고 하셨는데요. 투기 목적으로 그걸 샀겠다면은 그런 물건을 사기보다는 좀 더 가격 향상이 높은 걸 사려고 했겠죠. 저는 10억 5천만 원도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예. 10억 5천만 원은 청담동에 한번 가보지 못해서. 그 사이에 이제 증가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당시에 취득 가격은 6억 5천이었는데 네네. 6억 5천 중에 65%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주거를 목적으로 사신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네요. 아니죠. 이게 살고 싶어서 샀지만 아, 기회라는 예. 기회라는 게 계속 오는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세입자가 나가려면 세입자에게 내가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걸 보류하는 것이고 지금 산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직장이 서울입니다. 예. 네, 직장이 서울인데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뭐 거주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그걸 한번 저기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또 이제 서울시 서초구에 보면 전세 임차권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전세 임차권이 네.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예, 하죠? 월세입니다. 월세. 월세입니까? 예. 월세로 지금 얻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배우자께서는 이제 서울 서초구 구무래로 여기 사시는 거네요. 예, 거기 살고 있습니다. 주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소도 거기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최근에 제가 그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또 이렇게 좀 지나가다 좀 지켜보게 되고 그래서 천막에서 이제 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선거사무실을. 또 일부에서는 또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산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거기에 나와 있는 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오영훈 후보께서는 재산 목록 작성하실 때 네. 그 총액이 딱 나와 있으면 그게 다 본인이 가용 재산이던가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답변을 해주셔야죠. 천막을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 그게 이제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지적의 그 부분에서 원인에 어떻게 대해서 생각하세요? 아까 오영훈 후보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액을 갖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재산액 중에 절반 이상은 저희 아버지 재산입니다. 예. 그거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신 척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정확히 못 자,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은 네. 저희 아이들의 뭐 그 보험과 관련된 보험 환급금 계산된 거, 또 저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희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액,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가용 재산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팔아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가용 재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실제 재산이 많지 않아서 천막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상일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죠. 예, 우선은 한 가지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리 오영훈 후보자님 지금 뭐 자가에 살고 계신가요? 네. 그 자가 팔면 어디 사실 때 있으십니까? 네? 그 자가를 팔아버리면 어디 네. 사실 때가 있으신가요?
현재 제주시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부동산의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 재산입니다. 저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재산이 규모가 서울에 있어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부분 때문에 하신다면 좀 억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호 토론과 관련해서 좀 오수영 후보자님과 오영훈 후보자님 두 분과 함께 좀 지혜를 모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쓰레기 대책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장 이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이 올해 10월이면 거의 뭐 다 차가지고 수용 능력이 차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또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다 공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바로 올 10월이면 쓰레기 처리장, 봉계동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이 그 수용 능력이 이제 다 초과가 될 상황이 되었는데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오수영 후보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그 시점에 봉계동 쓰레기 처리장의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거다. 이거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도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측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 네, 저는 네.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그 문제입니다. 예, 저도 그 바로 문제에 그 대해서 지점이 잘 알고 우리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행정가의 문제점에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예.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판과 수정을 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하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오영훈 후보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예, 당장 이제 해결해야 될 뭐 대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안을 좀 부상일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따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생각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예. 네. 제가 생각하는 네. 방식은 우선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뭐 이미 다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죠. 근데 쓰레기를 줄이겠다라고 네, 하는 네. 뭐 선언적인 표시만으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시민운동 차원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얘기했고요. 그럼 시민운동을 네. 어떻게 하면 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이미 아까 쓰레기 대책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미 있었고요.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저는 대대적인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운동이라는 거는 예. 저는 우선 행정에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까지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면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단적인 집단적인 지혜가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더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정부 부처와의 관계 협의, 네, 긴밀한 협력 네. 관계 뭐 이런 조성이 더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는 지금 당장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의 해결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아까 우리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대안을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리수거의 문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이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동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분리수거 업체가 분리수거를 해가도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면 그 구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급을 통해서 이러한 분리수거를 활성화해서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봉계동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 봉계동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아까 우리 오영훈 선배님, 오영훈 후보자님 말씀하셨으니까 오영훈 선배님 답변 좀 해주시죠. 어떤 이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공유이죠. 어떻게 해서 지금 쓰레기가 이제 처리 시한이 10월 말까지 다가오고 있는지 명확하게 저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런 공개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좀 더 연장할 시간이 수 있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같이 모색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근데 그 봉계동 모색해야 될 네. 모색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네네. 309, 409와 달리 1209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가 4m 아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4m까지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봉계동 주민과 이제 협의를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다 쓰셨죠? 예, 다음은 오수영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십시오. 예, 부상일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주도당,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에 우금민 지사님, 김태환 지사님 포함된 거 맞습니까? 뭐 저 그렇게 뭐 들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상일 후보 선대위에 그 모 전직 도지사님의 측근 인사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그분의 또 역시 측근 인사가 총괄 본부장 맡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측근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측근 인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제 부상일 후보만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아마 그분들 이름 앞에 항상 수시가 붙어 다닐 겁니다. 제가 꼭 실명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까요? 실명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뭐 필요하다면 이니셜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측근의 제주도 의미가 무엇이냐는 사회에서 겁니다. 제주도 사회에서 그렇죠. 그분들이 지난번 선거 때 그 전직 도지사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예컨대 사무장을 했다든지 기타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런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의 측근. 아니 그분들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린 전직 지사님들 가운데 혹시 부상일 후보 이번 총선에서 도움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저는 모든 도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를 치르는데 그부 전직 지사님 가운데서 예. 도움받는 분 계십니까? 그 도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불행히도 이제 한 분은 저희 지역구에 살고 있지 않아서 뭐 저를 찍어주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한 분은 저희 지역구에 살고 계시니까 찍어주실 것 같습니다. 총선에 대해서 그럼 별도의 도움 받고 있지 않다. 뭐 유권자를 도움의 구체적인 걸 말씀하셔야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 중에 한 분을 전직 도지사님 중에 한 분을 아버님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분의 어떤 관심이나 지원 이런 거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우선 이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른 사실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원을 그러니까 뭐 제가 유인하려고 한 적이 좋습니다. 있느냐?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라고 지칭한 건 맞는데 그건 맞죠. 예, 그렇죠.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정도면 아버님이라고 됐습니다. 부른 대답 이제 분인데요. 받고요.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네. 나이가 젊다고 새로운 인물이냐, 참신한 인물이냐, 예.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이제 오세훈 그 다음 이야기로 후보자님의 넘어가도록 생각이신 질문으로 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 사회 민선 자치 20년 동안 제주 도민 사회 그리고 공직 사회의 가장 큰 병폐, 구태, 편가르기, 줄세우기, 패권 정치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글쎄요. 패권 정치라는 말의 의미는 그거는 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좋습니다. 것은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제가 답을 원하는 건 그 정도까지였고요. 예, 아니 좋습니다. 그거는 오수영 주도권 후보자께서 행사 이제 시간이고 답을 원하시는 저는 거고 그렇게 도민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답까지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도민분이 원하는 답을 제가 하는 게 제 답변 순서 제 아니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질문에 답을 달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편가르기, 줄가르기, 줄세우기, 패권 정치 이게 제주도에 청산해야 될 대표적인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원희룡 지사를 선택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 총선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와 같은 구태가 원희룡 도지사 선출로 끝났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런 구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또 도민 사회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게 이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그래서 사례를 오수영, 말씀해 보시죠. 저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이번 총선을 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제주판 삼긴 정치로 대표되는 대립과 갈등을 낳는 구태의연한 정치 청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가 미래로 나가는 기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우리 이번 선거의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총선 제주판 삼김 정치, 편가르는 구태 정치 심판하는 장 되도록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금민 전 지사님, 김태환 전 지사님, 그리고 이분 주변에 계신 분들께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주 사회의 통합과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선거에 관여하시지 마시고 도민 사회의 어른으로서 본연의 역할 해주실 것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럼 오수영 후보님께서는 현실 그분들이 정치와
행정 현장에서 떠나셨으면 정치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이제까지 도민으로부터 받은 애정,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발전적 역할을 해주실 것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치고요. 보충 답변 시간입니다. 주도권 토론 하시면서 충분히 입장 전달 못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30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써도 됩니까? 이것도 정해진 순서대로 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 먼저 하시죠. 네. 오수영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정치적 자유가 있고 이 퇴직하신 분이 누구를 지지하고 하는 것을 패권 정치다, 편가르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나름대로 판단과 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실 수 있는 지성과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포화 상태 매립장 대책과 관련해서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오수영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사회 민선 자치 20년 동안 제주 사회를 짓누르는 암울한 그런 문제, 병폐,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없어지길 바랬습니다. 지난번 원희룡 도지사 당선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편가르기 줄세우기 문제, 이번 기회에는 완전히 청산돼야 됩니다. 구태 해결돼야 됩니다. 네, 다음은 오영훈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오수영 후보께 질문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제가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중구 서울시 얘기인데요. 성동구 을하고 이제 서울 강서병 지역구인데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했었고요. 또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정희 후보가 이제 단일화 합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셨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허용되는가요? 30초 질문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거 안타깝게 됐습니다. 예. 네. 다음은 공통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유입 인구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에서 살겠다는 유입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증가에 따른 순기능도 매우 크죠. 하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부족,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같은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주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어떤 것이 있는지 후보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오수영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유입 인구 증가의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제주 미래의 발전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 유입 인구를 둘러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간 내에 갑작스럽게 몰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대책 대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유입 인구의 급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유입 인구를 포함해서 제주의 인구가 100만 정도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구하고 지역의 경쟁력, 경제 경쟁력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100만 시대,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전략 계획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주에도 규모의 경제 이룰 수 있도록 100만 인구의 시대를 가정한 제주 미래 비전 반드시 입안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최근 7년, 7, 8년 동안 인구가 55만에서 65만 원, 64만 원 늘었습니다. 10만 가까이가 늘었는데요. 10만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책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교통체증 엄청 심해졌습니다. 만약에 10만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인프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택 문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10만이 들어와도 어려운데 100만을 우리가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지금 당장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5만, 70만 이 과정에서 대책만이라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수용 능력을 너무 우리가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제주의 정체성이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수용 능력에 대한 총량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상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수영 후보자님께서 인구의 증가와 관련된 그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중복되니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또 더불어서 오영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환경 총량,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환경 용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주의 인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영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점은 급격하게 최근 몇 년 동안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즉 자연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죠. 근데 뭐 그 과정에서 우리 뭐 제주도가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차 산업 관련한 공통 질문입니다. 수입 개방 그리고 기후변화로 제주 지역 1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으로 감귤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요. 이상 한파와 겨울철 비날씨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별로 1분입니다. 먼저 오영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의 1차 산업 종사자, 즉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8%입니다. 엄청나게 적죠. 근데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 종사자 GRDP 차지하는 비중은 14.3%에 이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1차 산업의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제주 관광이 저는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주 관광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주 농업 그리고 보호 육성 종합계획 마련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책 마련 시급합니다. 근데 이 보호 육성에 관련된 계획과 지원책을 저는 저희 특별자치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제주농업 지키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한파 피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주농업을 지키는 것이 제주관광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런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상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1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서 지금 당장 농가의 소득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던 것도 있고, 또 스마트팜과 관련된 선제적으로 농업의 선진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 또 해외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행정기관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과 조금 수준이 낮아진다는 표현을 쓴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만은 수산물 직불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밭농업 직불제하고 이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가구당 50만 원을 한계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 가구당으로 하지 않고 실제 생산에 종사하는, 즉 어민당 5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직불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수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서 1차 산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 4.8% 성장, 전국 3위입니다. 그러나 1차 산업 부분에는 마이너스 2.2% 성장했습니다. 2015년 작년 노지 감귤가 폭락했습니다. 월동 채소 산지 가격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책 없었습니다. 민선이 20년 동안 1차 산업 키우겠다 구호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바로 1차 산업의 이러한 감소입니다. 농정 실패했습니다. 전반적인 대수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수술에 앞서 저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장 정보 예측 시스템입니다. 농민들은 어떤 농사 지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외국에서 국내외 외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생산 정보를 어떤 생산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정기적으로 농어민에게 알려드리는 예측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 채소리 장목 실시하고 있는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하기 위한 제가 전면적 대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리 입법 예산 부탁드립니다.
확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해군 기지 관련한 공통 질문입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 네, 제주 해군 기지가 최근에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는데요. 해군 기지 준공에 대한 입장 그리고 주민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부상일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주민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민군 복합항은 완공이 되었고 일부 해군기지 부분은 사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저는 사면권을 대통령께서 행사하셔서 화해와 상생이라고 하는 제주 4.3의 정신이 지금 이 강정마을에 와해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다시 한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사면 절차 등과 관련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실제 주민들에게 다가가게 된다면 주민분들도 합리적인 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까운 감사합니다. 일이 있지만 잘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수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강정 해군 기지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책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다가 낳은 해묵은 현안입니다. 해군 기지 문제 반발 있으니까 민군 복합형 관광 미형 조성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해군 기지만 준공했습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과 피해를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 특별 사면 즉각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주도민 사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원희룡 도정 책임지고 지원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 제2공항 건설 둘러싸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걸 보면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태로 인해서 문제가 키운 해군기지 문제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소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제주 해군기지 민군 복합항 지난 2월 26일 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갈등이 매듭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상일 후보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600명이 넘는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사법 처리된 부분을 사면 복권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새누리당의 역할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군이 검토하고 있는 구상권 청구 조치 더 이상 진행돼서 안 됩니다. 주민과의 갈등 해소에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해군 측에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도지사가 약속했던 공동체에 대한 접근, 진상규명과 마을공동체 회복 두 가지 약속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로 갈등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공통 질문은 경제 활성화 관련한 질문입니다. 취업률, 소득 수준, 가계부채, 서민 경제에 관련한 각종 지표들이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과 난개발의 충돌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영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경제 활성화 추진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그런 논리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방향, 목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정책 수단을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 가치, 자산을 보존하는 일, 그리고 제주의 가치, 자산을 제주 발전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일, 이런 일에 소홀히 한 부분이 이런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투자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외부 자본의 편익을 너무 중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략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난개발 부추기는 용도 지역에 따른 개별 허가 방식 개선해야 됩니다. 개발 총량제, 계획 허가제라는 선진제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할 때 지역 주민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우선 고용제 반드시 부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훈 후보입니다. 네. 경제 활성화 난개발. 아까 오수영 후보의 지적처럼 저는 양립 가능한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다르게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도나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개발 정책을 해왔던 방향은 외부의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고 외부의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 방식, 이 관점을 저는 바꿔야 됩니다. 이미 들어왔는 기업, 이미 제주도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서 고용을 더욱더 확대하고 그런 확대된 고용과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더욱더 환원하게 만들 것인가. 기존에 있는 농업을 어떻게 더욱더 성장시킬 것인가. 기존에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즉 관점을 바꾸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경제진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상일 후보입니다. 예, 두 후보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난개발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주 미래 비전 발표 과정에서 제주의 현재 가치를 청정과 공존이라고 제시한 원희룡 도정의 그 제시에 저는 동감을 표합니다. 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의 개발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은 뭐 이미 1990년대부터 유엔에서 채택한 것이고 전 세계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제2첨단과학단지 개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남동 위쪽 그 시민복지타운 그 한라산 방면에 또 하나의 그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중복되죠. 그런 측면들은 난개발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정리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별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씩. 네, 오영훈 후보 먼저 말씀하시죠. 예.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저희 특별자치도의 의원 그리고 지난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 탈락하기까지 그리고 또한 지금 이번 본선거를 준비하기까지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도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끗해서 좋아요 오영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정운영의 시스템과 도정운영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웃인 제주시민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망진 일꾼 오영훈으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깨끗해서 좋은 정치 그리고 유망진 일꾼 오영훈에게 이번 선택의 기회를 주십시오. 더 이상 새누리당의 일당 독주 체제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을 선택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상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이제 곧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기존의 정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그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번의 도전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지금 만나는 사람의 그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 씨름하는 농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떻게라도 아르바이트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노인분들, 관광객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소득이 별 변화가 없는 소상공인분들, 그분들의 말을 정말 경청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수용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정권 8년, 더불어민주당 국회 권력 독점 12년,
제주 사회 편안하지 못합니다. 도민들에게 희망 드리지 못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으로 저 오수영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 원내 교섭 단체 구성에 성공한다면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 대화 협력 조정에 일하는 국회로 바뀔 것입니다. 거기에 오수영 앞장서겠습니다. 저 오수영 국민의당 중앙당 지역발전특위위원장입니다. 이 당내 위상을 살려서 제주 발전과 도민을 위한 지원 확실히 이끌어내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열띤 토론에 응해 주셔서 세 분 후보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정당의 후보 공천이 늦어지면서 이번 총선이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송 토론회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서귀포시 선거구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